한강 수위가 어제부터 다시 오르면서 서울 잠수교와 올림픽대로 주요 나들목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하늘 기자, 그곳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7시를 넘기면서 이곳 서울에도 본격적인 출근길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제 뒤로 이 잠수교 표지판은 여전히 머리만 내밀고 있습니다. 벌써 닷새째, 그야말로 잠수를 한 채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 잠수교는 수위가 6.5m가 되면 완전히 잠겨서 보이지 않게 되는데 지금 수위를 보면요, 이보다 90cm 높은 7.6m입니다. 7.4m입니다. 보행자와 차량 통행은 물론 이곳을 지나는 시내버스까지 기약이 없는 우회 운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가 다시 높아지면서 어제 퇴근길에는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긴 구간이 통제가 됐습니다. 밤늦게까지 도로는 주차장과 다름이 없었는데 조금 전인 새벽 4시 반 통제가 풀리면서 지금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올림픽대로로 들어가거나 나가려면 한강 주변의 나들목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곳들이 15군데나 물에 잠겨 있어서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내 도로도 곳곳이 패였습니다. 조금 전 6시 10분부터 신촌로 아현역에서 충정로역 방향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비가 그쳤는데도 한강 수위가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네, 한강 수위가 당장의 강수량보다도 이 상류 쪽에 위치한 댐들의 방류량에 더 좌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강 수위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북한강 상류의 소양강댐과 남한강 합수부에 있는 팔당댐인데요. 이 소양강댐은 제한 수위를 불과 70cm 남겨두게 되자 2년 만에 수문을 열고 어제 오후 초당 600톤의 물을 내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이 팔당댐에 유입되는 물이 초당 7,400톤에서 조금 전 8,000톤으로 늘었고요. 이 댐 수위 조절을 위해 이 물을 거의 그대로 한강 하류로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어제 소양강댐에서 방류한 물이 이곳 잠수교를 지나 한강대교까지 닿는데 20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들께서는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등을 참고하셔서 이 시시각각 바뀌는 도로 상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가 한 달 전에 비해 0.5% 떨어졌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20년 4월 이후 처음인데요. 물가가 진정세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평균 휘발유 값은 1갤런 3.8리터에 3.99달러로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4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It's definitely been a little crazy, but it went down $1, so it's a little better compared to when it was $5 over here. But it's absolutely insane that I think $4 per gallon is a relief. 이 같은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힘입어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가 한 달 전에 비해 0.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28개월 만입니다. 하락을 주도한 에너지 전체는 9%, 특히 휘발유 물가는 16.7%나 내렸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한 생산자 물가는 9.8% 오른 것으로 나왔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그 폭이 크게 꺾였습니다. 또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의 상승률도 6월보다 둔화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파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종합한 것으로 보통 한두 달 뒤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앞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도 오름세가 한풀 꺾였는데 다음 달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연방준비제도는 9월에도 0.75%포인트의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그 전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에 주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핵심 물가 지표는 물론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물가까지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치솟기만 하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 시작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신호 또는 증거를 찾을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연준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다음 달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고쳐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복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경제범죄 범위를 늘리는가 하면 2대 범죄가 아닌 범죄들도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대상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였는데 당초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가 국민의힘의 항의 이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6대 범죄인데 6대 범죄 등 이러면은 6대 범죄, 7대 범죄, 8대 범죄, 9대 범죄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이 우려는 넉 달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개정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통령령을 전격적으로 고치고 나선 겁니다. 먼저 부패와 경제, 2대 범죄의 범위부터 크게 넓혔습니다. 마약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돈이 목적인 조직범죄는 모두 경제범죄로 분류하고 공직자와 선거범죄 중 직권남용과 금권선거는 부패범죄에 넣기로 했습니다. 전 정권을 겨냥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는데 그대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남겨둔 겁니다. 동시에 개정법의 등 표현을 활용해 2대 범죄 밖으로도 범위를 넓혔습니다. 무고죄나 위증죄, 또 국가기관 고발 사건은 검찰이 맡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겁니다. 수사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견제하려던 입법 취지와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조문대로 한 거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 법률대로 하는 것을 뭐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 범위를 원위치시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최근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 우리나라를 압박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드 기지를 빠르게 정상화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제 브리핑을 열고 사드는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자 안보 주권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중국 정부가 사드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는데 새 정부의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겁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중국의 반대로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 했고 외교부는 중국이 사드를 거론할수록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한국 정부가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에 이야기됐던 산불 정책에 일한을 추가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산불에 이어 기존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일한을 전 정부가 선시 널리 알렸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의 산불 정책과 관련해 인수인계 받은 바가 없다면서 새 정부가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사드 기지가 8월 말이면 거의 정상화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원하는 시점에 물자나 부품을 보급할 수 있게 하는 상시 접근권이 보장될 거란 뜻인데 이는 사드 운용 정상화의 첫 단계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사드 문제를 둘러싼 두 나라의 입장차가 다시 확인되면서 안보 문제가 경제나 문화 교류에 번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을지 새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